가정주부 폐암 급증의 원인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놀라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 특히 주방에서 나는 연기 때문에 폐암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폐암이라고 하면 흡연을 제일 먼저 떠올리죠. 그런데 요즘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 생기는 폐암, 특히 비흡연 여성의 폐암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조리흉, 즉 요리할 때 나오는 연기입니다. 요리를 하다 보면 기름이 튀고 연기가 피어오르죠. 이때 눈이 따갑고 목이 칼칼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조리흉 속에는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포르말데히드, 벤젠, 아크롤레인 유해 물질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물질들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미 2A군 발암물질, 즉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조리hum은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보다 더 높은 독성 농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대한폐암학회에서 국내 10개 대학병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요리를 자주 하는 비흡연 여성의 폐암 위험이 2.7배 높았고, 그 중에서도 기름을 이용한 요리를 주 4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3.7배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통계가 아닙니다. 실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담배 한 번 안 피웠는데 폐암이 생겼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요리를 자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조리hum 속에는 어떤 성분이 우리 몸을 이렇게 해치는 걸까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포르말데히드. 이건 시멘트나 접착제에도 들어가는 성분으로 장기간 흡입하면 폐점막을 손상시키고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둘째, 벤젠.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백혈병과 폐암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미세먼지. PM2.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폐포까지 들어가 산소 교환을 방해하고 세포 변성을 일으킵니다. 넷째, 아크롤레인. 기름을 너무 오래 가열할 때 발생하는 물질로 기관지를 자극하고 DNA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기가 폐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기침이나 가벼운 목 통증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노출되면 폐포의 염증 반응, 점막 두꺼워짐, 산소 교환 장애가 일어나죠. 결국 이런 만성 염증이 세포 손상을 반복시키면서 암세포로 변이하게 됩니다. 즉 요리 연기 속에서 흡연자와 비슷한 수준의 폐 손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조리할 때 위험은 더 커집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후드 없이 30분간 튀김 요리를 하면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실외보다 20배 이상 치솟는다고 해요. 이건 도로 한복판보다 더 나쁜 수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예방이죠. 어떻게 하면 이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레인지 후드 사용입니다. 요리 시작 전, 불을 켜기 전에 먼저 후드를 켜고 요리 후에도 최소 5분은 더 돌려주세요. 그렇게 해야 공기 중에 떠다니는 유해 물질이 완전히 배출됩니다. 두 번째, 창문 환기입니다. 후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창문을 열어서 공기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해야 해요. 세 번째, 기름 온도 관리. 기름을 20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유해 물질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튀김은 170도에서 180도 정도에서 짧게 조리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 조리 시간 줄이기. 불필요하게 오랫동안 볶거나 끓이지 않도록 하세요. 짧고 효율적인 조리법이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후드 청소입니다. 기름때가 낀 후드는 오히려 오염물질을 다시 공기 중으로 퍼뜨립니다. 실험에 따르면 후드 필터의 기름때 1g에서 38억 마리의 세균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 세균들은 공기 중으로 퍼져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청소 방법은 간단합니다. 필터를 분리해서 뜨거운 물에 베이킹소다를 넣고 20분 정도 담가두세요. 그 후에 부드러운 솔로 문질러 헹구면 기름때가 깔끔하게 제거됩니다. 만약 오래된 찌든 때라면 주방세제와 식초를 10일로 섞어 닦아주면 훨씬 잘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주변 관리도 중요합니다.
기름이 튄 자국은 시간이 지나면 산화돼 냄새와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되죠. 밀가루를 뿌려서 문지르면 기름을 흡착시켜 쉽게 닦을 수 있습니다. 싱크대 얼룩은 식초와 물을 1:1로 섞은 용액으로 닦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렌지나 레몬 껍질로 닦으면 향균 효과와 탈취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럼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는 괜찮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 기기들은 상대적으로 연기 발생이 적기 때문에 훨씬 안전합니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내부 온도가 200도를 넘어가면서 미세한 연기와 냄새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사용 중에는 반드시 환기를 함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건 조리기름의 종류입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돼지기름이나 버터로 튀기면 유해물질 발생이 훨씬 많습니다. 반면 올리브 오일이나 카놀라유, 포도씨유처럼 불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다만 올리브 오일은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튀김보다는 볶음용으로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서는 주방에서 장시간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주택 구조라면 이게 누적되어 만성기관지염, 폐기능 저하, 호흡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단순한 감기라고 넘기지 마시고 폐기능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요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움은 흡연 못지않게 폐를 손상시키는 요인이고 그 위험을 줄이는 핵심은 환기, 청소, 기름 온도 조절 이 세 가지입니다. 특히 주방은 가족의 건강이 시작되는 공간이죠. 그만큼 가장 깨끗해야 할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폐암은 조용한 암이라고 불립니다. 초기에는 아무 증상도 없어요. 기침, 가래, 피 섞인 가래, 체중 감소 같은 증상은 이미 병이 꽤 진행된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저설량 CT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 특히 후두 없이 오래 조리하시는 분이라면 1년에 한 번은 꼭 검사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요리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해치고 있다면 안 되겠죠.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리 전엔 후드 켜기, 요리 후엔 환기, 한 달에 한 번은 필터 청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 길었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폐 건강을 지키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